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이 인생 최고의 30년을 위한 70세의 정답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최근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시니어 세대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으로 추천해드렸던 80세의 벽에 이어 70세의 정답을 소개합니다. 이 책 역시 최고 권위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가 쓴 책입니다. 저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면서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60대부터 70대까지의 삶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70세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절대적인 노화 분기점이라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라고 봤을 때 건강하고 활동적인 30년을 살아갈 것인지, 한순간에 노화되어 힘겨운 30년을 살아갈 것인지는 60, 7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달리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노화를 늦추는 결정적인 생활 습관 60가지를 소개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간단한 건강 상식만 알고 있다면 똑같은 시간을 훨씬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년기에 접어드는 이들이 대부분 정답과 동떨어진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절 중 하나가 나이가 들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18세에서 22세 청년층과 60에서 74세 노년층을 64명씩 모아서 단어를 외우게 한 다음 종이에 적힌 단어가 외웠던 단어에 포함되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이를 단순한 심리학 실험이라고 말하면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답률이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자의 정답률이 떨어진다고 말해주면 노년층의 정답률만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나이 든 사람의 기억력이 나쁘다는 선입관을 심어주면 노년층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기억력까지 저하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려면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노화를 늦추는 결정적인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의 70세의 정답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노화를 늦추는 법. 조금 더 수월하게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60대 2.5%, 80대 30%, 60대에는 40명 중 1명 정도였다가 80대에는 3명 중 1명꼴로 앓는 이 병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인지장애이다. 다시 말해 위 숫자는 기억을 잃어가는 인구의 비율인 셈이다. 이처럼 인지장애는 70대에 이르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서 80대에는 60대보다 12배나 많아진다.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0년 남짓 노인 정신과 의사로 일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60대에서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련이 깊다.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인지장애를 앓을 확률을 낮추어준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노인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80세의 벽을 수월하게 넘는다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100세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0세 이후의 20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선 20년인 60에서 70대의 인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60에서 70대의 딱 중간인 70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쌓은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안타깝게도 고령자의 대부분이 정답과는 동떨어진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제를 생활화하는 사람, 정년이 곧 은퇴라고 여기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 간단히 해소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를 껴안은 채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 모두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다. 단언컨대 간단한 건강 상식만 있다면 똑같은 시간을 훨씬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인생 최고의 30년을 위한 70세의 정답. 80세의 벽을 뛰어넘는 방법은 물론이고 60, 70대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요령도 알려준다. 여기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이다. 사실 나 역시 젊었을 때는 60대가 되면 대학 교수직 같은 몇 개의 역할을 내려놓아 업무의 강도를 낮추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환갑을 맞이하고 나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더 달려보자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노인 정신과 의사의 관점으로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아직 인생의 크기를 줄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정답이었다고 지금도 확신한다. 이 책에는 나의 오랜 의사생활에서 얻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간 인생에서 배운 지혜도 담겨 있다. 의사로서의 지식과 더불어 회사를 경영하거나 나이든 부모님을 돌보았던 경험까지 총동원해야 노화라는 인생 최대의 적과 싸우고 70세의 정답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담은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긍정적이고 즐겁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노화를 막고 오래 살기 위한 정답. 비타민C로 뇌를 튼튼하게.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비타민C와 지능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이 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의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비타민C가 많은 식사를, B그룹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 다음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점수는 113.2, B그룹의 평균 점수는 108.7이라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에 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그런데 비타민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이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6년, 여자는 1년 더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주목받아 와서 이미 알약으로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영양제 가운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자주 이용해보자. 씹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음식과 관련해서 씹기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싶다.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간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시험이었다. 그런데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다.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난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한다. 따라서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자.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60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한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하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나이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진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아직도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반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노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반칙으로 단정짓지 않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뇌 건강을 위한 4가지 습관. 여기서부터는 뇌 건강을 위해 내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하겠다. 1. 주 2회 연간 100회 새로운 경험을 한다. 나는 주 2회 연간으로 따지면 100회 정도 새로운 경험에 도전한다.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횟수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밖에서 점심 도시락을 살 때 가끔은 늘 가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방문한다. 그 외에도 처음 보는 길로 산책을 간다든지 생소한 식물을 데려와 키워보는 등 사소한 첫 경험에 의식적으로 매달려서 도전한다. 우리 뇌는 본 적 없는 것을 보거나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맛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기에 이러한 노력들이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어준다. 2. 베스트셀러에 관심을 갖는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름 글을 쓰는 사람이기에 지금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그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 생각해본다. 그것이 인간의 뇌, 특히 정신적 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단련시키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의 잘 팔린 책이나 인기를 끈 영화 혹은 음악 정도는 제목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해둘 생각이다.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아주 좋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대하다 보면 전두엽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진다. 물론 베스트셀러나 인기 영화 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은 무척 많으니 다른 사람이 흥미로워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3.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한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자. 틀림없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동을 잘 관찰해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라하려고 노력한다. 4. 연초에는 고급 스케줄 수첩을 산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말이 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서 스케줄 수첩을 적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연초가 되면 고급 스케줄 수첩을 산다. 비싼 수첩을 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꼭 써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일을 기입하고 그러다 보면 일정을 잡아둬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노쇠를 막는 동사의 힘. 흔히 늙어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노쇠했다고 표현하는데 알고 보면 노쇠는 의학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노년의학에서는 노쇠를 건강한 상태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의 중간 단계로 보고 있다. 고령자는 활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일상생활의 단계에서 노쇠 단계로 들어가게 될 위험이 크다. 강의 때 나는 노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노후에 가까이 해야 할 10가지 동사, 걷다, 씹다, 게으름 피우다, 먹다, 가라앉히다, 말하다, 배우다, 돕다, 낙관하다, 웃다를 정해서 환자들에게 전달한다. 굳이 동사로 표현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동사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늙으면 동사를 쓸 일이 자꾸만 줄어든다는데 동사와 멀어질수록 노쇠와는 가까워지게 됨을 기억하자. 건강한 뇌를 위한 정답.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다. 프롤로그에서 80대가 되면 인지장애 발병률이 60대의 12배나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뇌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60에서 70대에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력이 떨어지는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는 뇌도 마찬가지여서 머리를 쓰지 않고 살면 뇌는 점점 퇴화한다. 나이가 들면 의례 기억력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급격히 떨어지는 쪽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자.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등굣길에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던 때를 말이다. 애초에 사람은 이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외울 수 없다. 여러분은 노년에, 아니 중년 이후에라도 이렇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외워본 적이 있는가? 아마 드물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거나 외워도 금방 까먹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기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몸과 뇌에는 비사용 증후군이 일어난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점차 소멸하듯이 사용하지 않는 기억력도 당연히 쇠퇴한다.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나이가 들면 인지장애를 앓지 않더라도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스스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믿으면서 기억하려는 의지를 잃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젊었을 때는 누구나 나름대로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중장년이 되면 대부분 기억하려는 습관과 멀어지는데 그래놓고는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나이 탓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백해무익하다.
노년층뿐 아니라 20대 젊은이라도 옛날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믿게 되면 기억력은 점차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 해마의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장애로 원래는 베트남 전쟁이나 걸프 전쟁 같은 데 참전했던 군인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당시 전쟁의 공포와 죽음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 망상과 환각을 일으켜서 귀향 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군인들이 많았다. 이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니 해마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던 사람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왜 뇌에 악영향을 미칠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 옆에 있는 내분비 기관인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코르티솔은 뇌 여러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곳이 해마이다.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힘들었던 옛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모두 잊어버리고 싶다는 뇌의 자기 방어적 현상이기도 하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본인은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후는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와 맞닥뜨리는 시기다. 배우자의 죽음, 각종 질환, 실업 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령의 남성이 한순간에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를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로 해마가 큰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노후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마지막 이유는 생물학적 변화 때문이다. 중년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줄어들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세로토닌의 감소로 우울증이라도 걸리면 주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급격하게 감퇴한다. 특히 노년성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서 인지장애로 잘못 진단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질문 왜? 이제부터는 기억력이 아닌 사고력과 판단력에 대해 알아보자. 사고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곳은 대뇌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이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선택함으로 전두엽만큼은 항상 사용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의외로 잘 쓰지 않는 곳이 바로 전두엽이다. 특히 무사태평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전두엽이 한가롭다. 일상에서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면 삶이 매일 똑같다 보니 전두엽이 움직일 기회가 없었던 탓이다. 전두엽도 쓰지 않으면 역시 비사용 증후군에 빠질 위험이 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따라서 전두엽도 노후에 쓰지 않으면 급속도로 기능이 떨어져서 구멍이 숭숭 뚫려버린다. 반대로 인간은 어떤 문제와 맞닥뜨리는 순간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곧바로 전두엽을 쓰기 시작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전두엽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왜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전두엽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지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는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품을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지, 어떻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선전할 수 있었는지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의문을 품고 관찰력과 추리력을 발휘하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전두엽은 예상 외의 일을 좋아해서 결과를 알 수 없거나 실패할지도 모를 만한 도전에 큰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주식 매매나 도박 같은 일을 할 때면 전두엽이 총동원된다. 주식이나 도박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크게 실패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므로 주의해야겠지만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실패라면 한번 도전해보길 추천한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보내는 인생은 전두엽을 녹슬게 만든다. 설마 큰일이라도 나겠어? 라는 마음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불확실한 일에 뛰어들 수 있어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60세가 넘으면 60점 주의로. 60세가 넘으면 100점 따위 필요 없다. 60점이면 충분하다 하는 기세 없이는 노후의 험난한 고개를 넘기가 어렵다. 그리고 70세부터는 여기서 10점을 더 뺀 50점 주의가 적당하다. 무슨 일이든 경험이 쌓일수록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한 번 더 검토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렇게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행위는 결국 사고를 정지시킨다. 아마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지 않을까? 상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말해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말이다.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사가 아니라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말하는 순간 활동을 멈춘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좀 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여행지를 정한다면 책자를 참고한다 해도 20-30분이면 충분하다. 자꾸 결정을 미루거나 머뭇거리면서 고민해봤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전두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슬슬 인생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어떤 일을 빨리 결정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보기 전에 뛰어라 라는 영어 속담처럼 대담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고민하지 말고 뛰어라 정도는 가슴에 새겨두어야 노후의 고개를 넘을 수 있다. 기나긴 노후를 보내려면 60점, 아니 50점이면 충분하다는 비완벽주의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적당히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이다. 60세부터의 시작을 위한 정답. 노후에 주어진 73,000시간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 식사, 수면,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에 24시간에서 대략 10시간 정도가 남는다. 1년으로 따지면 3,650시간이다. 요즘에는 80세까지는 건강한 사람이 많으므로 60세부터 20년 동안 약 73,000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현재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915시간이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약 76,000시간을 일하는 셈인데 이렇게 본다면 정년 이후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만큼의 자유시간이 또다시 생기게 된다. 노후에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다. 노후에 주어진 터무니없이 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쓰면서도 질릴 만큼 모범생다운 결론이지만 공부하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하기이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공부와 일 외에는 쉽게 질려버리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행복한 은퇴 생활이라는 말을 즐겨 쓰면서 일찍 은퇴한 뒤 노후에는 여행과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위기일 뿐 실상은 좀 다르다. 취미와 여행에 빠져 지내는 시간은 기껏해야 2-3년 정도이고 이후에는 이런 삶에 조금씩 실직내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한다. 75세든 80세든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는 편이 좋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실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노동은 인간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고 인생의 충실감을 느끼게 해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해준다는 점이 밝혀졌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현역 시절 때처럼 매일 꼭 8시간 정도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시간에 맞춰 파트타이머로 일해도 좋고 또 집안일이나 봉사활동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동도 포함된다.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댄 뷰트너가 쓴 블루존이라는 책이 있다. 작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에 방문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뷰트너가 탐방한 지역은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마 린다 공동체,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일본의 오키나와 섬 등이다. 책에 따르면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 장수 지역에는 나이가 들어도 밭일, 정원 가꾸기, 집안일 등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즉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목적의식 지니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일하기를 제일 중요하게 꼽았다. 일하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으로 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는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 일자리를 잃는 일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인간에게 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들에서도 모두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관련 자료를 다 소개하자면 책 한 권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방대하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뜻이다. 서양에는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70세가)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절대적인 노화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 70세의 정답 읽어드렸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